반갑습니다. 박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고양이 마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보통 이제 중성화 수술을 하고서 이제 병원으로 저희도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문제가 왜 오는가?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가? 보통 고양이들을 마취하는 방법은 주사 마취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호흡 마취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요. 마취 후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이제 폐에 물이 차거나 폐 출혈이 생기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숨 쉬는 거를 힘들어해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오는 경우는 크게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 혹은 심장에 문제가 없는데 오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사전 검사를 통해서 심장병이 있다를 알면은 되는데, 심장병이 없는 아이들도 주사 마취나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갑자기 폐수종이나 폐부종이 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병이 있는 거를 확인을 하고 중성화를 해주면 좋은데, 모든 아이들한테 이 검사를 적용을 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저항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은 괜찮은데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검사를 하면은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심장병이 있는데 알지 못하고 마취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심장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심장벽이 비후가 되면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취를 해서 무언가를 할 때는 항상 이런 부분들을 보호자분들도 인지를 하시고, 요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마취 후에 무언가를 하는 거에 대한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호흡 마취를 했을 때의 이야기인데, 호흡 마취를 할 때 고양이들이나 강아지나 마찬가지지만 인투베이션이라고 해서 관을 기도 쪽으로 삽입을 하는 프로시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강아지와 다르게 고양이들은 이 기도 쪽이 약간 구조적으로 달라서 그렇게 하는 동안에 자극이 되거나 붓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취하고 나서 아이들이 약간 그르렁 그르렁 하는 울음소리를 낸다거나, 심한 친구들은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캑캑거리고 하는 현상들을 보이기도 해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하실 부분은 아니다 라는 거고, 혹시라도 아이가 마취를 했는데 호흡이 안 좋다 라는 게 느껴지게 되면 그때는 빨리 가까운 병원으로 가셔서 왜 그런지 체크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주평, 마취를 하고 고양이가 호흡이 안 좋다, 그럼 꼭 병원 가서 체크를 받자.